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보셨나요? 요즘 아침에 잘 안 펴지시죠? 몸이 점점 굳는 느낌이 드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금만 살펴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만 챙기면 덜 아프게 지낼 수 있어요. 이제는 아픈 걸 당연하게 넘기지 마세요. 고장 나기 전에 돌보는 게 더 쉬워요. 70대 이후에 몸은 말없이 신호를 줘요. 그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 제 어머니 이야기예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자주 아프셨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계단도 힘들고 걷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병원에 가셨더니 관절이 닳고 있었대요. 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프다고 다 늙은 건 아니란 걸요. 우리가 아끼는 만큼 몸도 우리를 도와주거든요. 늙기 전에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게요. 무릎이 자꾸 시큰거리시나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하시죠?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진 않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드시죠?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에요. 관절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은 흔한 질환이에요. 특히 70대 이후에 많이 생겨요. 무릎이나 엉덩이부터 시작돼요. 손가락이나 허리에도 생길 수 있어요.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를 연골이 부드럽게 도와줘요. 그런데 그 연골이 닳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신발 밑창처럼요.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부딪혀요. 그러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계단 오를 때 특히 심해져요.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도 생겨요. 아픈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어요. 굳은 관절은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참으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프지 하시거든요. 하지만 방치하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조기에 알아보고 도와줘야 해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천천히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엔 모르고 지나가기 쉬워요. 일상에서 자주 겪는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지 않나요? 한참 지나야 몸이 풀리지 않나요?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굳은 듯한 느낌 안 드시나요? 걷다 보면 무릎이 시큰거리죠. 장 보러 나갔다가 중간에 쉬게 되죠. 계단을 오를 때 특히 무릎이 아파요. 내려올 땐 더 불안하실 거예요. 혹시 뚝 소리도 자주 들리나요? 그건 연골이 닳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무릎을 꺾을 때마다 찌릿한 느낌 드시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젓가락질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물건을 쥐고 놓을 때 아프지 않나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질 수도 있어요. 허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허리가 굽고 아침에 더 불편하다면 관절염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 익숙하다고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초기에 잘 알아보고 조심해야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들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 해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 많아요. 하지만 그 말은 틀렸어요. 무릎이 아픈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그냥 무시하면 통증은 점점 심해져요. 걷기도 힘들고 밤에도 쑤셔서 잠 못 자게 돼요. 이쯤 되면 약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오해가 생겨요.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그냥 쉬자, 가만히 있자. 이 말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안 움직이면 더 굳어요. 관절은 자꾸 움직여야 부드럽게 유지돼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그게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오해 있어요.
민간요법이나 전에 들은 좋다더라에 의지하는 것, 뼈에 좋다는 묘한 약, 무릎에 바른다는 기름, 그게 정말 내 몸에 맞는지 누구도 확실히 말 못해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은 하나뿐인데 검증되지 않은 걸 쓰는 건 위험해요. 병원은 아픈 데만 고치는 곳 아니에요. 예방하고 지키고 건강하게 오래 쓰도록 돕는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운동과 생활 습관을 점검해야 해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진단받아야 하는지 정확한 검사와 진찰에 대해 다음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까?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진단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엑스레이예요. 뼈 사이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관절이 닳았는지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엔 MRI도 찍어요. MRI는 연골과 인대까지 보여줘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눈과 손이에요. 걷는 모습, 무릎을 움직일 때 느낌, 이런 걸 직접 보고 만져봐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 늦게 병원에 오세요. 진짜 아파서 못 참을 때쯤, 그제서야 병원 문을 두드려요. 그땐 이미 관절이 많이 망가졌고 회복이 더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가볍더라도 미리 병원에 가보는 게 좋아요. 조기 진단이 되면 관리도 훨씬 쉬워져요. 약물도 적게 쓰고 운동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단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제부터 관절을 지키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체중, 운동, 보조 치료예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까? 퇴행성 관절염을 관리할 땐 3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요. 바로 체중, 운동, 보조 치료예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무릎은 체중을 그대로 받는 곳이에요. 몸무게 1kg 늘면 무릎엔 46kg 부담이 간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압력이죠. 반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훨씬 편해져요. 식사 조절과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무릎을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더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관절을 살리는 길이에요.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효과 있어요. 실내 자전거도 좋아요. 무릎에 충격이 적으니까요.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좋아요. 체중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단 하루에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10분씩 여러 번 나눠서 해도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도 있어요.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심한 등산이나 오래 서 있는 운동. 이런 건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려요. 세 번째는 약물과 보조 치료예요. 약은 통증을 줄여주고 운동을 가능하게 해줘요. 주사 치료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약은 관리의 도구일 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는 아니에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나 지팡이도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예요. 보호대는 무릎을 안정시켜줘요. 지팡이는 체중을 나눠줘서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여줘요. 근데 지팡이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내 키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왼손에 지팡이를 들어야 해요. 반대로 왼쪽이 아프면 오른손에 지팡이를 써야 해요. 많이들 반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3가지 원칙 기억하셨죠? 체중 관리, 운동, 보조 치료.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관절염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그땐 다른 선택도 필요해요. 바로 수술입니다. 다음에서는 언제 수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이 꼭 무서운 건 아닌 이유 알려드릴 거? 운동도 하고 약도 썼는데 그래도 너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걷기도 어렵고 밤마다 잠도 못 잘 정도라면 그땐 수술을 고려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라고 하면 겁부터 나요. 다리 못 쓰면 어쩌나? 회복 오래 걸리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당연해요.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인공관절 수술도 예전과 달라요. 절개 부위도 작아졌고 회복 시간도 짧아졌어요. 보통 23일이면 걷기 시작하고 한두 달이면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때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무 참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참다 보면 관절 주변 근육까지 약해져요. 그러면 수술 후 회복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필요할 때의 하나의 선택이에요. 한 어르신은 이런 말 하셨어요. 수술이 무서웠는데 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졌어. 걷기 편해지고 통증 사라지니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수술은 겁낼 게 아니라 다시 걷게 해주는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수술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절 건강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엔 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키는 실전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지키는 습관은 병원 밖 일상에서 시작돼요.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지키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첫 번째, 계단 오를 땐 천천히 발 전체로 디디세요.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내려올 땐 더 조심해야 해요. 무릎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큰 힘이 가해져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두 번째, 앉았다 일어날 때예요. 무릎에 힘이 확 들어가지 않게 의자 끝에 앉고 손으로 짚고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에 무리가 가요. 세 번째, 바닥에 앉는 자세는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에 가장 해로운 자세예요. 가능하면 의자 생활하시고 일어나기 편한 높이를 쓰세요. 네 번째,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딱딱한 구두보다 푹신하고 발에 잘 맞는 신발, 미끄럼 방지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집에서도 슬리퍼보단 쿠션감 있는 실내화를 신으세요. 다섯 번째, 지팡이 활용입니다. 지팡이는 무릎을 약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오히려 도와주는 도구예요. 지팡이를 잘 쓰면 균형도 잡고 무릎 부담도 줄여요. 지팡이 높이는 팔꿈치가 약간 굽혀질 정도. 그리고 아픈 다리 반대쪽에 들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무릎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우리 몸은 작은 습관 하나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젠 실제로 잘 실천하고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관리해 오셨는지 생활 속 노하우를 함께 나눠볼게요. 무릎 관절은 한번 다르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기에 병원에 가보세요. 체중 조금만 줄이고 가벼운 운동 꾸준히 하세요.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그게 바로 최고의 치료예요. 혹시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의사와 잘 상의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영상에서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관절은 쓰면 닳지만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편한 신발 신기부터. 당장은 작아 보여도 10년 뒤에 내 몸이 달라질 거예요. 아프지 않은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다시 환해져요. 당신의 무릎이 당신의 날들을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응원할게요.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위해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예요.